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시아 선수 다 편견이다.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엔도 선수가 리버풀로 영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엔도 선수의 이제 좀 축구적인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엔도의 이적료가 너무 싸다라는 이제 주장이 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엔도 선수가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이제 좀 수익급 중앙 그쵸. 미드필더로 네. 좀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슈투트가르트를 저번 시즌 강등 위기였는데 이 선수가 팀을 이끌면서 강등 위기에서 구해낸 적도 많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팀에서 좀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리버풀이 이제 카이세도나 라비아 이런 선수를 놓치면서 엔도를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영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패닉바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 주로 그런 이번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게 문제는 이게 패닉바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패닉바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게 이게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니냐. 만약 이 선수 이름이 그냥 앤더슨, 막 안데르손 그런 좀 이제 유럽인이야 유럽인의 만약 진짜 이름이었으면은 독일인 막 준수한 6번 미드필더 막 이랬으면은 그럼 잘 샀네 이렇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닉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존 듀어든 그분이. 뭐 이분 이제 엔도 와타루가 리버풀로 16.2M 파운드면은 거의 한 이제 유로로면 한 2천만 좀 안 되게 1,800에서 2천만 사이에 영입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패닉바이는 아니어도 그냥 적정한 이적료를 그쵸. 좀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네, 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물론 엔도 선수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쵸. 오래 볼 선수는 아니긴 하죠. 네, 그렇게 감안해도 엔도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활약과 비교를 하자면 이것을 과연 패닉바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보통 패닉바이 하면 이제 이종용이 가지고 천문학적인 금액 선수들한테 붙이는 그쵸.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정말 듣도 못한 놈을 막 3천만 파운드, 4천만 파운드 영입해갖고 앙토니 마샬 네, 앙토니 그때 마샬. 예전에 그런 맨유에 있었던 느낌. 안토니 마샬이나 이런 선수들이 정말 패닉바이 예가 그쵸. 될 수 있겠는데 과연 좀 이렇게 이적료도 좀 낮은 편이고 분데스리가에서 막 그렇게 나쁜 활약을 그쵸. 보여준 것도 뭔가 아니잖아요. 보여준 것도 있고 사실 이종용도 높지 그런데 않고 이런 선수에 대해서 패닉바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맞는 아시아인에 말인가. 대한 그쵸. 은은한 그런 차별, 편견. 편견. 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적료라는 것 자체가 선수 뭐 활약에 따라서 이제 이적료가 책정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선수의 스타성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좀 얼굴 외적인 부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적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유니폼 파는 네. 그런 것도 좀 그쵸. 어느 정도 있고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부가적인 것도 다 고려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리버풀이 오히려 엔도 와타루를 좀 더 싸게 샀다. 왜냐면은 이제 일본 내에서도 리버풀이라는 팀이 더 먹힐 수 있고 일본은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구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회사 같은 데도 자본력이 좀 더 센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저는 결코 엔도 선수가 좀 싸게 오히려 좀 더 싸게 영입됐다라는 게 좀 그런 견해인데 결코 패닉바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이 뭐 얼마 남지 않은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핵심 자원을 빼오면서 그 정도 가격도 지불 안 하고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엔도 아타루 선수가 이제 일본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고 또 일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패닉바이로 이것을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영국 언론 측에서 아직 좀 그런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게 물론 대놓고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더 자극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기사를 보면서 그 맞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국인들이 항상 좀 축구에 있어서는 좀 오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종특이에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축구 역사에 있어서 뭐 지들이 한창 맨날 매번 월드컵 광탈할 때에도 자기네들 항상 뭐 월드컵 뭐 종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왔던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이거는 영국인의 종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 좀 유럽에 좀 깊게 뿌리 박혀 사실 있는 뭐 아시아인에 대한 좀 차별 아닌 좀 편견적인 시선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근데 사실 네. 뭐 영국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도 특히 유럽이죠. 유럽에 그런 아직 인종 차별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뭐 인종 차별이 근데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조금 덜 스포트라이트가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바로바로 완전 좀 크게 이슈가 나는데 그리고 또 경기 전에 블랙 라이스 매터라고 네. 해가지고 선수들이 무릎 꿇고 이런 것을 좀 야, 인종차별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곤 하는데 그게 문제는 이제 블랙 라이스 매터가 보통 흑인 네, 그렇죠. 그런 인권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저희 같은 유색 인종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정작 이제 흑인들은 자기들이 뭐 차별을 받고 있다고에 대해서 항상 어필하지만 정작 아시아인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아시아인의 차별하는 좀 역설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좀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일부 일부. 네,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아시아인에 대한 좀 편견 그리고 아시아 하면은 조금 체격이 왜소하다. 네, 체격이 왜소하고 물론 이거는 전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 팩트는 팩트이지만 그래도 점점 이제 사람들이 서구화 되고 뭐 김민재 선수도 그쵸. 이제 축구 선수로 봤을 때는 이제 유럽에서 거의 뭐 먹히는- 밀리지도 먹히는- 않는 밀리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김민재 선수가 밀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약간 이 거구의 아시아인으로서 네. 성공한 저는 거의 첫 번째 아시아인 선수라 생각을 그렇죠. 해서 피지컬로는 완벽하다고 하고 뭐 솔직히 유럽에서는 탑으로 그냥 탑으로 두고 루카쿠 미드인데 예, 탑이지. 그런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좀 발전한 거에 비해서 그 유럽인들의 시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걔네가 만하게 씨앗인데 유럽. 진짜 아시아 역사 같은 거 공부하면은 네. 그 유럽인들이 안 낀 데가 없어요. 특히 막저 레바논 막 저기 전쟁 난 데 있잖아. 네.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보면 영국 꼭 들어가 있고요. 아, 영국은- 프랑스 꼭 들어가 있고요. 영국 안 들어간 데 없잖아요.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네. 대충 막 뭐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충 이 국가를 찍으면 맞는다. 이런 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국 바로 딱 그려져 영국이다. 있거든요. 진짜 아시아 역사 공부해 보면은 얘네들은 안 찔러본 나라 없어요. 한국도 막 고문도 침탈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인이 좀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옛날에 박지성 선수 뛸 때만 해도 뭔가 유럽에서 보일 수 있는 아시아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그런 막 투지 있고 네, 많이 하드워크, 뛰는 성실함, 그런, 그쵸. 성실함.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그 다음 거를 이제 깨준 게 손흥민과 미토마였고 네, 그렇죠. 기술적인 선수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선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지컬. 아시아인이 피지컬적으로 유럽을 민다.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어찌 보면 김민재가 엔도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아시아인이 짧은 시간 내에 유럽에서 좀 증명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아시아인 숫자가 높아졌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좀 보면은 좀 세계적으로 이제 축구가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확실히 이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 나왔던 내용인데 김민재나 미토마 같은 선수들은 이제 각자 대한민국이랑 아시아에서 자고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손흥민, 이강인이 사실 유럽에서 이제 자고 날았기 때문에 뭔가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 유스의 선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뭔가 미토마와 김민재는 그래도 이제 각 네. 나라의 유스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1, 2년 만에 확실하게 막 스텝을 했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죠. 사실 뭐 미토마는 한 2, 3년 전에는 정말 그쵸. 대학교에서 막 축구를 뛰던 선수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2, 3년 전에는 진짜 그쵸. 중국 리그에서 중국 리그에서 뛰던 미토마도 제가 선수였는데. 기억하는 게 정확히 2년 전에 대구랑 아침에서 뛰던 선수예요. 네. 맞아요. 대구랑 아침에서 세징야랑 같이 뛰었거든요. 막 정확히. 그때 막 대학 논문 막 그쵸. 미토마가 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랬던 선수가 이제 진짜 이거 진짜예요. 네. 막 근데 상대 지금은 선수가 발을 어떻게 뻗으면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치고 나가지. 드리블을 해야지 이거를 제칠 수 있다 이런 거를 논문 같은 걸로 썼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미토마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스탯이 거의 다 1등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2, 3년 만에 스텝을 한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아시아 쪽의 유스 시스템이나 그런 축구 선수들 재능들도
뭔가 유럽이랑 어느 정도 평준화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한국은 이제 여러 좀 어린 선수들이 유럽에 일찍 진출하고 그쵸. 있고 그런 것만 해도 좀 발전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발전이 아니라 일본이야 뭐. 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는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고요. 또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그런 편견이 좀 고쳐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외람된 주제긴 한데 제 뇌피셜로는 네. 한 20-30년 지나면 저는 뭔가 세계 축구의 중심이 아시아가 될 수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뭐- 저는 이미 지금 사실 사우디 쪽에서 이미 맞아,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사우디도 아시아기. 저는 그 사우디를 보고 나서 그래도 사실 본질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뭔가 해외 축구의 자본의 흐름이 조금 아시아 쪽으로 들어온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뭐 저는 사실 저 경기고 잘 모르긴 하지만 제 뇌피셜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한 30년 후에 할아버지가 되면은 뭔가 약간 이제 저 대한민국이 조금 더 중심지로 옮겨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왜냐면은 솔직히 딱 저희가 5년 뭐야 그래 5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사우디에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이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선수들 그렇게 이동할까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5년 10년 전이면 사우디가 저희 대한민국 아체마가 좀 개털릴 때예요. 네. 맞아요. 그럴 시절이었는데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호날두가 있고 뭐 이제 유럽에서 벤제마 있고. 네 내노라 하는 그쵸, 뭐 어찌 보면은 유럽 5대 리그랑 견줄만한 이제 네. 저력이 됐으니까. 뭐 은퇴하는 선수가 돈 땡기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유럽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가 와서 스쿼드 자원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이제 리그가 된 곳이기 때문에 형기 말대로 이제 뭐 앞으로 더 오면은 점점점 이제 축구가 아시아 쪽으로 예. 네, 좀 더 이제 자본이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흐름도 이어질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아시아가 또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은 아니죠. 언젠가 우리가 새롭게 그쵸. 중심지가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네. 축구는 처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면서 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길게 살아야겠네요. 또 혹시 몰라요? 또 몇백 년 뒤면은 또 이 영상 재발굴 돼가지고 네. 이거 성지순례 아니냐 이런 네.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 막 이제 그렇죠. 장례식에 틀릴 수 있어요. 그쵸. 고인의 개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인의 개전을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예측한 하고 틀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저렇게 발음이 안 좋았다고? 네. 우리 아빠는. 말을 더듬네 우리 아빠 이러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이 얘기는 뭐 우리는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헛소리는 그냥 영국인들은 오만이라고 네,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